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경선 흥행을 이끌었던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밝혀질 사건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공수처로서도 부담이라든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무혐의 결론 내렸다라는 것. 또 하나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의 경우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사유에 들어갔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사건이고 네. 한명숙 사건은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부장 정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었어요. 김유철 형사부장이 지금 이제 그 지청장인데 원주지청장이에요. 춘천지검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당시에 그 차장검사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 네. 그리고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와 윤석열 전 총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결사항에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일치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안은 무혐의 결론이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났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사건인데 두 사건이다. 게다가 이 상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의 대상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죠.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공개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게 지난 9일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반에서 볼 때는 이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단순하게 법적 고려만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데다가 무혐의로 입증이 난 사건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것들을 이제 일반에서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좀 묘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로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고소고발 사건이 네. 들어왔으니까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총장이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직이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건이 많았거든요. 고소고발 사건이 1000건 정도 됐었는데 게다가 지난번에 제1호 사건은 그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된 네.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왜 쉬운 사건을 이제 하느냐, 뭔가 부담을 덜 나고 하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어쨌든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굳이 왜 이 사건을 아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건을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준석 돌풍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참 관심사항이에요. 저는 줄곧 아마 이준석 후보가 승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을 나름 해왔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능력 여부라든지 호불호의 문제를 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네.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몇 연패를 계속했잖아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재보궐선거 이겼고 4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요구라든지 기대, 요청 이런 것들이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상징적이고 이제 네. 표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무슨 네거티브라든지 개파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볼 때 변화의 큰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부차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특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이 설전이 대단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 후보가 대체로 좀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모르죠. 이제 이게 당원 투표가 70%나 되니까 여론조사는 줄곧 이준석 후보가 좀 우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이라고 해서 꼭 뭐 전략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글쎄 결론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제 그 근거가 나 후보의 그런 말씀의 근거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유승민계 아니냐, 그 네. 유승민 이제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설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을 챙기기만은 어려울 거예요. 이 하나의 지금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세. 그렇다면 오히려 청년과 장년의 조화라든지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세대 연합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나이가 60대고 30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된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뭐 여러 개파 논란이 휩쓸릴 거다라는 그 주장이야말로 과거의 프레임에 사로잡힌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준석 돌풍에 주목하고 있고 오늘 당대표 경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참 착잡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과거의 문법으로 정치 문법으로 본다면 주로 민주당에서 일어났어야 될 일들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막 터지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뭔가 쇄신이나 변화나 혁신한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도 이번에 국민의힘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당내 이른바 여전히 친문 강성들의 검찰개혁에만 좀 지나친 프레임에 사로잡힌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뭔가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을 이탈했던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 끌어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